줍고 있네요. 보키 씨는 참 부지런해요.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치킨집 사장님이 서 있었는데 본인이 51살이라고 했던 그분이었죠. 이마가 헌했고 앞치마에는 오래 묻은 기름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는데 표정은 자연스러웠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봤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내 습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찾아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슈퍼마켓 앞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갔더니 사장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거든요. 아마 낡은 카디건과 색바랜 바지 차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았어요. 동네 식당에서는 나이를 묻더니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 군데째 문을 두드렸을 때는 입구에서부터 손사래를 쳤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66세 노인은 누가 봐도 일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려.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으며 내 나이와 행색이 짐처럼 느껴졌어요. 낙담한 마음으로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낯선 소리가 들려 걸음을 멈췄어요. 투명한 소주병 하나가 시멘트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 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병이 깨질까봐 두 손으로 감싸들고 한동안 서 있었는데 길을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내 모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반응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죠. 사람들은 늘 병 줍는 나를 이상하게 봤거든요. 어떤 이는 쓰레기 줍는 거지 취급을 했고 어떤 이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어요. 그때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낮고 편안한 톤이었고 비웃음이 섞이지 않은 말투였어요. 나는 평소처럼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손에는 아직 소주병이 쥐어져 있었고 긴장한 탓에 손에 땀이 배었죠. 그런데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내 병 줍는 습관을 이상하게 볼 때가 많았는데 그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거든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가 그렇게 말해주자 고개를 살짝 숙였고 병을 더 단단히 쥐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일상이 누군가에게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오래 남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나는 20년을 혼자 살았어요. 특별한 재미도 없었고 매일 비슷한 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다 우연히 골목길에서 한 남자를 만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그가 치킨집 사장님이었고 따뜻한 미소와 말투가 내게만 향하는 신호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어요. 내가 놓친 단서가 있었다는 걸요.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한 남자의 비밀과 닿아 있었다는 거려. 골목에서의 그날 이후 정확히 일주일 뒤 나는 그분이 운영하는 치킨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생활비가 모자라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때였고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만 당했죠. 그때 가게 안에서 그분이 나왔어요. 보키 씨, 잠깐만요. 그가 앞치마를 손으로 닦으며 다가왔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해 볼래요? 힘든 일은 없고 서빙이랑 정리만 도와주면 돼요. 나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이 나이에 나를 쓰겠다는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잘하실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거 제가 알잖아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66살의 치킨집 알바라니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굽은 허리가 보였고 과연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다음 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치킨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젊은 여자 직원이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오가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남자 직원이 치킨을 튀기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죠. 나는 한참을 서서 지켜봤어요. 저 속도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손님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첫 출근하는 날, 나는 일찍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죠. 그분이 반갑게 맞아줬고 앞치마를 건네주며 일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테이블 닦는 법, 주문 받는 법, 그릇 정리하는 법 같은 것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가게 안은 늘 갓 튀긴 치킨 냄새로 가득했어요. 처음엔 무겁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고 그 냄새가 나를 일터의 사람으로 묶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누구보다 치킨을 좋아했고 반죽을 직접 만들고 양념을 정성껏 버무렸어요. 손님 주문이 없어도 한두 마리 튀겨서는 내 접시에 다리 하나를 올려놓곤 했죠. 복희 씨, 이건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죽였어요. 하나 드셔봐요. 그가 웃으며 건넬 때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일을 하니까 돈을 내지 않아도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처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자리에 선 것 같았죠. 바삭한 소리에 그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환영받는 사람 같았어요. 살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그가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젊고 예쁜 손님이 들어오면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오늘도 예쁘게 오셨네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다. 어떤 제품 쓰세요? 그런데 남자 손님이나 나이 든 여성 손님이 오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주문만 받고 음식만 내줬죠. 웃음도 적었고 칭찬도 없었어요. 나는 처음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수록 그의 친절이 더 이상 똑같이만 보이지 않았어요. 내게 건네던 온기와 다른 여자들에게 건네는 가벼운 칭찬이 한 가게 안에서 동시에 돌아다닐 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가게로 향했어요. 복희 씨 오늘도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고 치킨 한 조각에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마감이 끝나갈 즈음 그는 기름에서 갓 건져 올린 다리 하나를 접시에 담아 내 앞에 뒀어요. 기가 막히게 튀겨졌네요. 복희 씨, 이거 빨리 먹어봐요. 주문도 없었는데 튀겨낸 걸 보니 나를 위해 따로 만든 게 아닐까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먹었고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가 뒤돌아서 다시 조리대로 가는 뒷모습을 보며 오늘도 나를 생각해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나는 빈 접시를 정리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저녁 시간이라 가게가 붐볐고 테이블마다 손님이 가득 차 있었죠. 나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접시를 나르고 있었어요. 주방 입구 좁은 통로에서 그분과 마주쳤는데 그분은 갓 튀긴 치킨을 담은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내가 왼쪽으로 비키려 하자 그분도 같은 쪽으로 움직였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또 같은 쪽이었죠. 그러다 그분이 그만 내 옆구리를 스쳤어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연이겠지. 좁은 공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옆구리에 남은 감촉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순간만 자꾸 떠올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때 그 순간을 되새겼죠. 그분의 손이 닿았던 자리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는데 정말 스쳤던 건지 일부러였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그분 얼굴이 떠올랐으며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출근 준비를 할 때 달라졌어요.
옷장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낡았지만 그나마 깨끗한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죠.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고 싶었어요. 가게로 가는 길에는 심장이 계속 뛰었고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긴장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일하는데 그분이 또 치킨을 내밀었어요. 오늘 건 정말 맛있게 됐다며 꼭 먹어보라고 했고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받아 먹었는데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젊은 알바생이 나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치챈 걸까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 알바생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꾸 나와 사장님을 번갈아 쳐다봤고 나는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그날 오후 좁은 주방 통로를 지나가는데 그분이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어요. 내가 비켜서려고 했는데 그분도 같은 쪽으로 움직였고 결국 우리는 마주 섰죠. 잠깐만요 하면서 그분이 내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살짝 밀듯이 옆으로 비켜줬는데 손이 닿은 시간은 짧았지만 숨을 쉬는 것도 잊었고 그분이 지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허리에 닿았던 그분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고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천천히 재생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누워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였어요. 그날 저녁에는 젊은 커플 손님이 왔는데 둘이 마주 앉아서 치킨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 입에 치킨을 넣어주자 여자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 다 행복해 보였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손님들이 다 가고 정리를 하는데 그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보키 씨 앞치마 끈이 풀렸다고. 그리고는 내 뒤로 돌아가서 끈을 묶어주었어요. 목덜미 근처에서 그분의 손이 스쳤고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다 됐다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릴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테이블을 붙잡지 않았으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날 밤은 더 심했어요. 목덜미가 계속 간지러웠고 그분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다시 걷어차기를 반복했어요. 확실해.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잠은 더 오지 않았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다른 직원이나 손님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이를 누가 알아챌까봐 조마조마했고 그분이 내게 말을 걸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게 들킬까봐 고개를 숙였어요. 일하는 내내 긴장했고 그분이 가까이 오면 손이 떨렸으며 실수할까봐 더 조심스러웠죠. 다음 날 출근할 때는 더 긴장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죠. 그분이 평소처럼 웃으며 맞아줬고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손님이 없을 때였어요. 그분이 갓 튀긴 치킨을 접시에 담아 건네줬고 접시를 봤는데 손가락이 또 스쳤어요. 그분도 놀란 듯 잠깐 멈칫했고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분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다고, 틀림없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봤는데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고 볼에 홍조가 돌았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생각에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확신하고 나서 나는 달라졌어요. 출근할 때마다 설렜고 그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분도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전보다 자주 말을 걸었고 내 곁에 더 오래 머물렀으며 오늘 날씨가 좋던데 집에 가는 길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쉬는 날엔 뭐 하냐며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했는데 이런 말들이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믿었어요. 나도 조금씩 용기를 내서 걷는 게 좋다고,
집에서 주로 책을 본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집에서 책을 본 적은 거의 없었지만 뭔가 교양 있어 보이고 싶었고 그분 눈에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마감 후에도 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정리가 끝나면 바로 퇴근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나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어릴 적 이야기도 들려주고 치킨집을 하게 된 이유도 말해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가끔 내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고 그분은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내 이름을 그냥 보키라고 불렀어요. 보키 씨가 아니라 보키. 그렇게 부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얼굴이 붉어져서 잔만 들여다봤는데 그분이 웃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부터 그분은 늘 보키 씨라고 불렀고 나는 그 이름이 그분 입에서 나올 때마다 설렜어요. 손이 자주 스쳤어요. 잔을 주고받을 때, 안주 접시를 나눠 먹을 때, 그럴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나는 숨을 고르게 됐어요. 그분도 느꼈는지 눈을 마주치며 웃었고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정말 성실하다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분이 없다고 했어요. 덕분에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고 손님들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고 손에 든 잔을 더 세게 쥐었는데 내 손이 떨리는 게 들킬까봐 테이블 아래로 내렸어요. 어느 날 밤 정리를 끝내고 마주 앉아 있는데 그분이 내 손을 덮었어요. 갑자기여서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고 그분은 따뜻한 손이라며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고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어요. 그날도 손님이 많아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거의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있었는데 식당 안은 하루 종일 튀긴 기름 냄새와 양념 냄새가 배어 있었고 나는 지친 몸으로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분도 조리대를 정리하며 힘들다고 중얼거렸는데 나는 오늘 혹시 뭔가 말씀하실까 싶어 기대하고 있었어요. 둘만 있는 시간이니까 어쩌면 오늘은 고백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분의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통화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들뜬 기운이 묻어나 있었으며 기대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진짜야? 몇 살인데? 몸매는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식는 걸 느꼈고 손에 쥔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 더 세게 쥐었는데 손에 땀이 배면서 행주가 축축해졌어요. 통화 내용은 분명 유흥업소에 관한 것이었고 단순히 술만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지금까지 내가 품었던 따뜻한 감정들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는데 그분이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낮에 가끔 소주를 마시며 술 없으면 못 산다고 농담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전혀 몰랐어요. 통화를 마치고 그분은 내게 다가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 웃음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미소 뒤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어요. 그분도 결국 다른 남자들과 다르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느낀 특별한 관심이 사실은 동정심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서럽게 운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날 출근할 때 나는 화가 나 있었어요. 어젯밤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분을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죠. 그래도 일은 해야 했기에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요즘은 이상하게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러다가 갑자기 비 오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또 말을 걸었지만 나는 그냥 짧게 대답했어요. 테이블을 닦으러 가면서 등을 돌렸는데 그분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치킨을 건네줘도 고맙다는 말만 했고 맛있게 먹으라는 말에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분은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말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녁 때쯤 되자 그분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나는 귀를 기울였는데 어제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가냐는 질문에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고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죠. 그런데 어제보다 더 들떠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나기 전 설레하는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말, 오늘은 일찍 갈 거라는 말, 기다려진다는 말들이 들렸고 나는 손에 쥔 접시를 놓칠 뻔했어요.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는데 분노인지 질투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뭔가 뜨거운 게 목까지 차올랐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전화를 끊고 그분이 말했어요. 보키 씨, 오늘도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따라가 보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가슴속 알 수 없는 감정이 나를 떠밀고 있었고 그냥 집에 갈 수 없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앞치마를 벗고 가게를 나섰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기다렸죠. 10분쯤 지나자 그분이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평소 입던 작업복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정리했고 향수 냄새도 났어요. 나는 조금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어요. 그분은 큰 길로 나가더니 번화가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뒤를 밟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 뜨거운 감정이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그분이 멈춘 곳은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주점 앞이었어요.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는데 곧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자였고 노래방 도우미 같았어요. 여자가 그분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그분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주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친밀해 보였고 익숙해 보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고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방금 본 장면만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 이 나이에 무슨 착각을 했나 싶은 자괴감,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였죠. 손을 스치고 허리를 만지고 앞치마 끈을 묶어줬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목이 말랐어요.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자고 싶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밖에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편의점은 비싸니까 참았을 텐데 그날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홧김에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집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 그분이 앉아 있었고 아까 그 여자도 함께였어요. 둘은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골목 사이로 몸을 숨긴 채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반대편 편의점에 도착해서 맥주 한 캔을 샀어요. 그리고 그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멀리 그쪽을 지켜봤죠.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여자가 그분 어깨에 머리를 기댔으며 그분은 여자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만 느껴졌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 속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이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어요. 그만두겠다고, 더 이상 그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이런 수모를 겪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죠.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을 게 뻔했어요. 결국 며칠 후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분은 반가워하며 어디 아팠냐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몸이 안 좋았다고 죄송했다고 사정을 얘기한 뒤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죠. 며칠간은 서먹했어요. 나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고 그분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고 그분은 또 치킨을 건네주고 말을 걸었어요. 어느 날 마감 후 그분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리대를 닦으면서 자꾸 나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리기를 반복했고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곤 했죠. 그분이 보키 씨 하고 불렀다가 말을 멈췄어요.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니 보키 씨는 뭐랄까 하고 말끝을 흐렸는데 나는 테이블을 닦다 말고 그분을 봤어요. 그분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친구 같다고 말했다가 아니 친구는 아니고 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평소에 손님들 앞에서 능글맞게 말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보키 씨는 생각보다 젊어 보인다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어요.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고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고 했어요. 병 죽는 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지만 자기는 그게 참 좋아 보였다고요. 성실하고 조용한데 또 외롭지 않은 척하는 모습이 계속 생각났다고, 일 시작하고 나서는 더 그랬다고, 보키 씨 덕분에 가게 오는 게 좋았다고 말했어요. 숨을 한 번 크게 쉬더니 그분이 드디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보키 씨, 저는 보키 씨가 좋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편의점 앞에서 여자랑 웃던 모습, 팔짱 끼고 들어가던 장면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좋다고 대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사장님이 좋다고 말했는데 말을 하고 나니 더 떨렸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고 손이 따뜻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수십 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믿기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도 멍하니 서 있었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편의점 앞 여자 생각도 자꾸 떠올랐지만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 출근할 때는 더 긴장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몰라서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분이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고 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어요. 그분은 마감 후에만 내 손을 잡았고 눈치를 보며 주변을 살폈어요. 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았지만 언제 놓아야 할지 몰라 어색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분이 달라졌어요. 손님이 있는데도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내가 놀라 쳐다보면 뭐 묻었다며 웃었어요. 어느 날은 손님 앞에서 내 얼굴로 손을 가져오더니 이러다 머리카락 떨어지겠어요. 하면서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귀 뒤로 넘기며 정리해 줬어요. 나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손님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내가 당황하는 걸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주방에서 지나칠 때도 예전보다 가까이 붙어 지나갔어요. 허리에 손을 대고 잠깐만요 하며 비켜주곤 했는데 손님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이제 내 여자니까 당당하다는 듯이 행동했죠. 나는 매번 조마조마했어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소문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동시에 좋기도 했어요. 그분이 나를 숨기지 않는다는 게, 당당하게 대한다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마감 후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으며 눈을 마주치는 게 덜 부끄러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편의점 앞 여자가 누군지, 왜 그렇게 친밀하게 굴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을 잃을까봐, 좋아한다는 말을 거짓말로 만들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마감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키 씨, 오늘 집에 같이 가실래요? 나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났어요. 평생 남자 집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분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내 표정을 보더니 당황한 듯 말했어요. 술이나 한잔 하자는 거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그냥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분은 내 옆에서 걸었고 가끔 내 손을 잡으려다가 주변을 살피고 멈췄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나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계속 고개를 숙였죠. 그분의 집은 가게에서 가까운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숨이 가빠졌는데 긴장 때문인지 계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분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넘어섰어요. 집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작은 거실에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징어채와 땅콩, 그리고 소주 2병이었는데 미리 준비해뒀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소파 끝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꼼짝도 못했는데 그분이 옆에 앉으며 잔에 술을 따랐어요. 한 잔 드시라고 건넸고 나는 받아서 단숨에 마셨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지만 긴장을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술을 몇 잔 마시자 조금 나아졌어요.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분이 내 어깨에 팔을 올렸고 나는 몸이 굳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내 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해도 된다고, 급할 거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그분의 손길, 숨소리, 체온까지 전부 처음 느껴보는 것들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이끌었고 나는 떨리는 몸으로 따라갔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오래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났고 아니 처음부터 몰랐던 것들이었는지도 몰라요. 낯선 온기가 몸을 감쌌고 처음 느껴보는 무게감이 있었으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분의 숨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 들렸고 그 소리들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밤이 깊었어요. 그분은 옆에서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부끄럽기도 했고 후회도 됐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았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는데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확실한 건 그 순간만큼은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분이 눈을 떴어요. 나를 보더니 웃으며 잘 잤냐고 물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물 한 잔을 가져다 줬고 나는 받아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침 해가 밝았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나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세상은 그냥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지난밤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일어난 일인지 상상한 건지 구분이 안 됐죠. 그분의 손길, 속삭임, 온기가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똑같은 주름진 얼굴, 똑같은 백발이 보였어요.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방금 떠나온 그분의 침대가 생각났고 그분의 체온이 그리웠어요. 눈을 감으니 다시 그 순간들이 떠올랐고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만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출근할 때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온몸이 뜨거웠고 그분과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두르는데 손이 떨려서 끈을 제대로 묶지 못했어요. 그분이 다가와 대신 묶어주며 웃었는데 나는 더 얼굴이 붉어졌죠. 손님들 앞에서도 그분은 당당했어요.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일 잘한다고 칭찬하고 치킨을 건네주며 꼭 먹으라고 했어요. 나는 손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했지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분이 더 자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곧 격일로, 그러다 매일 밤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마감하고 정리를 끝내면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 집 갈까요? 하고 물었고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집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현관 들어서는 것도, 소파에 앉는 것도, 술잔을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그분은 매번 나를 안으며 좋아한다고 말했고 나도 같은 말을 돌려주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사랑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분 생각이 났고 출근길에는 설렜으며 일하는 내내 그분을 보는 게 좋았어요. 마감 후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은 늘 두근거렸고 함께 보내는 밤은 따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간에 가게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자였는데 순간 숨이 멎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여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그분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분도 여자를 보더니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다가갔어요. 아잉, 오빠 여기서 이러시는 거예요? 찾기 힘들었잖아요. 여자가 친근하게 말했고 그분은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주소 물어봐서 찾아왔다고,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왔다고 말했죠. 나는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손에 쥔 행주가 축축하게 젖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분은 여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고 두 사람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여자는 뭔가 제잘거렸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어요.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가 그분 팔을 잡는 게 보였어요. 그분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님들이 주문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고
치킨을 내줄 때도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참 후 그분이 들어왔어요. 여자는 떠났고 그분은 평소처럼 웃으며 조리대로 갔어요. 나는 묻고 싶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무슨 관계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그분은 집에 가자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간 나는 불안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왜 찾아왔는지 자꾸 생각났지만 그분에게 묻지 못했어요. 물으면 모든 게 깨질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그 여자를 봤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 모퉁이에서 그분과 그 여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자가 웃으며 그분 어깨를 쳤어요. 그분도 웃고 있었죠. 나는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어요. 멀리서 지켜보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고 여자가 떠난 후에야 그분도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마감 후 나는 용기를 내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잠깐 멈칫하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예전에 다른 가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손님이라고 했어요.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고, 복희 씨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웃으며 말했죠. 신경 쓰였어요? 그냥 아는 애예요. 난 복희 씨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간은 괜찮았어요. 그분은 여전히 매일 밤 나를 불렀고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에 안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그분이 오늘은 볼 일이 있다며 먼저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나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여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비 오는 밤이면 늘 외로웠는데 이제는 그분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비는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비 오는데 괜찮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답장이 왔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5분, 10분이 지나도 읽지 않았다고 표시됐고 나는 다시 답장 안 하시니 걱정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소식이 없었어요. 세 번째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읽지 않음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지 않고 바로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항상 켜두는 분인데 이상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옷을 입고 우산을 챙겼어요. 혹시 집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비를 맞으며 그분 집으로 향했는데 골목이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분 집이 있는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앞쪽에 두 사람이 보였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캄캄한 골목에서 애정 행각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였죠. 두 사람은 비에 젖은 채로 입을 맞추고 있었고 그분 손이 여자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분이 했던 말들, 좋아한다는 고백, 함께 보낸 밤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그저 놀이개였던 거예요. 60대 노인을 가지고 논 거였어요. 나는 몸을 돌려 걸었어요.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집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고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봤어요. 출근해야 할 시간이 지났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만둘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얼굴을 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일어났어요. 그냥 끝낼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직접 끝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분이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늦었다고 어디 안 좋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고 접시를 나르면서도 그분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다가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말했죠. 그분은 그러냐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속 나를 살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졌을 때 그분이 화장실에 갔어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리대 위에 놓인 그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자함을 열었더니 맨 위에 그 여자 이름이 있었어요. 눌러보니 문자 내용이 나타났는데 내 눈을 의심했어요. 어젯밤이 좋았다는 말, 비 맞으면서 한 게 진짜 어땠다는 말, 오늘 밤도 보고 싶다는 말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보키 씨 눈치 안 보고 만나고 싶다는 말도 있었죠. 더 읽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쪽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황급히 여자의 전화번호를 손에 적었어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테이블을 닦는 척했죠.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손에 적힌 번호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밝고 젊었어요. 나는 보키라고 사장님하고 일한다고 말했는데 여자가 웃었어요. 아, 그 할머니냐고 사장님이 말했다고 가게에서 일한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여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내 나이를 물었고 66살이라고 대답하자 진짜 노인네라고 자기는 40대인데 양심도 없다고 그 나이에 무슨 짓이냐고 말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자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내 나이, 내 모습,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참했어요. 여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할머니나 가지라고, 자기는 남자가 많다며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로 얼어붙었어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분이었어요. 나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 전화가 왔고 문자도 왔어요. 만나자고,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곧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그분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화가 난 듯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그 여자한테 전화했어요? 그분이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내 폰 봤냐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죠.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그냥 울기 시작했고 그분이 잠깐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잠깐 스친 거라고 했죠. 그분이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난 포키 씨만 생각해요. 진짜예요. 우리 집 가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봤어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따뜻함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요. 그날 밤 나는 그분과 함께 갔어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다시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나는 또 믿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일했고 그분은 여전히 치킨을 건네줬으며 마감 후에는 함께 술을 마셨어요.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적은 시간에 나는 화장실에 갔어요. 손을 씻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지친 눈빛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화장실을 나와 홀로 들어서는데 그 여자가 가게 안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빌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발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고 그분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빌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어요. 그분이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빌고 있었고 나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조리대로 갔어요. 앞치마 끈을 풀었고 깔끔하게 접어서 의자 위에 걸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내가 닦았던 테이블, 내가 서빙했던 접시들이 보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사장은 결국 뒤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분과의 관계도, 가게 일도, 짧았던 설렘도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어요. 처음부터 내 착각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특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잘못이었죠. 그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그저 지나가는 여자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뭐였나? 혼자 살았고 혼자 늙었고 이제 또 혼자가 됐네. 그런 생각들이 스쳤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원래 내 자리로 돌아온 거니까요. 하늘을 보며 걸었어요. 구름은 계속 흘러갔고 바람이 불었어요. 나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원래 내 자리로 돌아왔다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혼자여도, 늙었어도, 아무도 나를 특별하게 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으니까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며 나는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노래 한 곡 듣고 싶네요. 돌아보니 세월은 바람이었네. 웃음 뒤에 눈물도 따라왔네. 빈 술잔에 남은 건 진한 기억. 가슴 속엔 별빛이 환히 웃네. 고독마저 어깨에 내려앉아도 쓰러진 곳 그 위에 꽃은 피네. 한숨 뒤에 찾아온 밝은 새벽. 희망 따라 다시 또 길을 가네. 인생은 노래로 남으리.
웃음 뒤에 찾아온 밝은 새벽 희망 따라 다시 또 길을 가네